부자가 되려면 좌파의 사고방식을 버려라.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여러분의 지식 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가 되려면 좌파를 멀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정치보다는 개인이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개인의 노력으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문외한이라는 건 아닙니다. 언론사와 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런데도 오늘 제가 부자가 되려면 좌파를 멀리하라 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제가 수많은 지인들의 간접 경험은 물론 직접 경험으로 체험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가 되려면 좌파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까요? 좌파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다, 나쁘다, 그 자체로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돈이 흐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경제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금리를 이해해야 하죠. 재테크를 공부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는 현실보다는 되어야 하는 것, 즉 당위를 먼저 내세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민 월급으로 평생 모아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몇십 년 된 고물 콘크리트에 불과한 강남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야 하느냐를 따집니다. 물론 정치인이나 혁명가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말로써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월급을 모으고 그것을 불려서 내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평범한 서민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혁신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와는 달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실 자체를 부정하면 부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에 선 사람들이고 돈이 흘러가는 길은 명백히 현실에 존재하는 팩트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그 길을 찾아내야죠. 그런데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편의상 이 사람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2002년에 처음 아파트를 샀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대출을 많이 내서 강남의 아주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친구들이 A에게 말했죠. 어른들이 그러는데 돈 벌려면 무조건 강남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한대. 하지만 A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자신과 대척점에 있었던 강남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 그리고 2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현재 아파트 값은 너무 높다, 버블이다. 대출 왕창 내서 빚에 쪼들려 살지 말고 쾌적하고 공기 좋고 생활환경 좋은 신도시로 이사가라. 이렇게요. A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파트 버블이 꺼지면 강남부터 반토막이 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건설하는 신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쾌적함과 삶의 질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A는 그 신도시 안의 잘 조성된 공원에서 저녁마다 가족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 좋으니 아파트 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정부는 신도시를 자꾸 지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 근처에도 미니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A가 구입한 신도시의 새 아파트는 어느새 노땅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꾸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를 산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좌파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A는 넓은 새 아파트를 3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정부보다는 주변 어른들의 경험을 믿었던 친구 B는 무려
2억의 빚을 내어 4억을 주고 서초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B가 산 서초동의 아파트는 20억이 넘습니다. A는 거액의 빚을 내어 20년이 넘는 아파트를 덜컥 산 B를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30년이 넘고 40년이 가까워지니 재건축 호재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A가 산 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가 산 새 아파트는 2억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아파트가 5배가 오르는 사이에 신도시 아파트는 2배도 오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몇 배가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B가 4억을 주고 산 아파트는 지금 20억이니 시세 차익이 무려 16억입니다. 그런데 A는 4억보다 불과 1억이 더 적은 3억을 주고 2억의 시세 차익밖에 거두지 못한 거예요. 16억과 2억, 시세 차익이 무려 8배의 차이가 나버린 셈입니다. A가 뭘 잘못했을까요? 과도한 대출은 악이다 라는 정부 말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분수에 맞게 대출을 조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돈 벌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은 잘못밖에 없는 것이죠. A는 10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희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강남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지으려면 헌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40년, 50년이 된 콘크리트라도 그 가치가 보존되고 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니, 진짜 팩트는 그게 아니죠. 부동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 진짜 팩트입니다. 이게 바로 A가 간과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건물은 다 썩어도 땅은 남아서 가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A가 10년 동안에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3억에 분양받아 2억이 올랐으니 2억은 번 게 아니냐고요? 10년이 넘는 동안 물가는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올라도 본전인데 A가 산 아파트는 2배밖에 오르지 못했으니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혹시라도 제 말을 지금 대출 왕창 내서 비싼 집 사라 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시점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집 사지 말고 신도시 분양받으라던 정부 관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신도시 아파트를 샀을까요? 강남을 떠났을까요? 공기 좋고 쾌적한 신도시로 이사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 강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로 돌리고 도심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더 사들였죠. 결국 A는 속았던 겁니다. 돈은 우리의 이상대로, 당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경제원리, 사람의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강남이 비싼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다수의 욕망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야 합니다. 그런 욕망은 저급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돈을 벌려면 부자의 욕망이든 가난한 사람의 욕망이든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A를 원하는데 B가 맞아, B가 옳아 라고 아무리 말한 듯 사람들이 바뀌나요? 좌파 정치인들이 선량한 서민들에게 말하는 그 방식 그대로 본인들이 산다면 그들은 뼛속까지 이상주의자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좌파 정치인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녀들을 강남의 학교로 보냅니다. 아니면 유학을 보내든가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고 선택인데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팩트라서 자신이 있습니다. 평생 서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경제적인 선택에서만큼은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서민 정당이 서민을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서민 정당이 극빈층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이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자로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서민이 중산층이라도 되려면 무조건 부자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그래서 경제관념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요. 그래야 최소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간접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금융위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